윤석열 재판이 어제 있었는데 어제 이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또 증인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 내용 이따가 좀 다룰 게 많은데 그거에 앞서서 이 지기현이라는 판사는 말이죠. 윤석열의 변호인, 김용현의 변호인의 비위를 너무 잘 맞춰줘. 아, 변호인들한테. 변호인은 이번에도 홍장원 차장한테 지기현이가 굳이 나서서 변호인이라는 것은 원래 공격적인 거다. 홍장원 너가 참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장면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증인께는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변호인들은 또 원래 증인 말씀을 막 이렇게 공격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게 또 직업입니다, 약간.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당연한 걸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그런 얘기를 왜 너가 해? 네, 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변호인들께서도 본인들이 의견서에 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다 모두 질문 사항에 다 녹여서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마치 증인이 경험한 내용을 묻듯이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변호인들께서도 질문을 증인이 경험한 사실만을 가지고 좀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쟤네들이 막 쓸데없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뭐 심지어 막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하고 막 네, 그러잖아. 맞아요. 아 그런 거에 대해서 경고를 해야지. 왜 이런 것까지 합니까, 지기현이? 박옥수 특검부는 저희 동기입니다. 살 많이 빠졌네요. 아, 살 많이. 그런데 TMI. 왜냐하면은 저 지기현 재판장의 저런 태도, 그 재판 지휘는 굉장히 부적절해요. 왜냐하면 증인이 좀 더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자기의 진술을 어필하려고 하는 거를 막는 거예요. 저것은. 그러니까 좀 참아라. 길을 죽이는 거죠. 예, 길을 죽이는 예. 거예요. 저것은 뭔가 되게 의도된 이 재판에서 그동안의 홍장원 증인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부터도. 그러니까 그것을 좀 마금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진짜 저는 들어요. 사실 증인이 공유를 뭐 받네. 죄인이나 피고인이나 이런 지위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저런 방식으로 변호인이 신문을 하면은 변호인한테 경고를 해야 됩니다. 증인에 대해서 이렇게 인신 공격성 그 신문 방식은 좀 지양해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 참 네. 저 박옥수 특검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그 저희가 검사대에서 계속해서 훈련 받는 게 뭐냐 하면 사실을 물어라. 생각을 묻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혹시 지금 그 변호인들이 계속해서 생각을 묻는 거예요. 그때 경험한 사실을 물어야 되는데 생각이 아니지 않나? 네. 어떻게 그게 뭐 그렇죠. 체포를 대통령이 뭐 설마 그렇게 지시했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이런 생각을 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취했냐고 물어보고 막. 맞습니다. 술 취한 거 가지고 계속 또 맞습니다. 몰고 가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윤석열 홍장원 1차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은요 확실히 상대가 강하게 나오잖아. 네. 꼼짝 못합니다. 아, 그래요? 아, 진짜 꼼짝을 못해요. 어제 윤석열의 재판에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나왔는데 윤석열이 그 말도 안 되는 막 거짓말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럴 때마다 홍장원 차장이 팩트로 그냥 박살내요. 그러면은 윤석열이 여기까지 다 그런 식이야. 지금부터 뭐 다 그런 식인데 첫 번째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장면은요. 잠깐 일단 설명을 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이가 진짜 나쁜 놈인 게 12월 3일 계엄의 밤에 홍장원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이따가 여인형한테 체포 명단 받아가지고 싹 다 잡아드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전화해가지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윤석열이는 그동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왔냐면 당시에 이제 조태용 국정원장이 미국에 간 줄 알아가지고 이제 1차장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국정원장이 없으니까 그동안에 열심히 하라고 격려 전화를 했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심지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됐지만 9시 그날 12월 3일 9시에 조태용이를 만났잖아. 윤석열이가.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던 거야. 근데 이게 헌재에서 들통났거든요. 이거를 또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이번에? 예. 그러니까 이제 홍장원이 요거 박살 냅니다. 네. 함께 보시죠. 국정원장이 지난주에 저 미국 간다는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일 잘 마치고 오세요 하고 전화를 이제 끊고 이제 국정원장이 국내에 없기 때문에 1차장한테 했는데 계엄 관련 임무 지시라고 한다면은 원장한테 내가 그 얘기를 하지 않았겠을까요?
그러면 저한테 전화하시기 전에 만났던 국정원장에게 네. 저하고 똑같은 임무 지시를 하신 겁니까? 자, 질문하세요. 9시에 만났거든. 조태웅이를 호출해갖고 만났단 말이야. 그때 얘기했냐 이거지. 그때 얘기했겠네? 그러니까 질문하시죠, 다른 분들. 나는 잠깐 누워있겠습니다. 잠깐 피곤하네. 저 친구 예리하네. 그래, 이번 판은 내가 졌다. 진짜 윤석열이 이거 어쩜 이래요. 원래 윤석열 캐릭터가 굉장히 비굴한 캐릭터예요. 그래 근데 제가 그 헌법재판소에서 저 장면을 똑같이 봤잖아요. 봤잖아요. 두 사람이 똑같이 저 부분을 얘기하는 걸 봤는데 제가 생각할 때 윤석열은 홍정원 차장한테는 못 이기겠다. 네. 두 사람의 포스가 달라요. 포스 네. 자체가. 네. 자, 그리고 윤석열이 홍정원 차장에 전화해서 여인형 체포 명단 싹 따봐줘 뭐 했잖아. 네. 그런데 진짜 윤석열은 이게 사실이면 이건 뭐 그냥 최소 무기징역 아닙니까? 네. 그럼 이럴 때는 어떤 카드를 꺼낼까요? 그동안에 항상 윤석이 해왔던 방식이 있죠. 그래. 여인형한테 떠넘기자. 여인형한테 떠넘깁니다. 네가 가라. 그런데 그마저도 홍장호는 용서치 않습니다. 요거 통쾌하거든요. 네. 함께 보시죠. 대통령도 뭐 다 아시잖아. 검사 생활 오래 한 거.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야 이게 대통령이 지시해서 위치 추적 같은 거를 하게끔 한다는 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좀 어색하고 좀 이상하지 않았냐는 걸 묻는 거예요. 그냥. 제 생각을 묻는 거예요.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네. 일개 군의 삼성 장군인 밤쪽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 구금해서 방첩사 구금시설에 구금하고 심문하겠다고 하는 거는 방첩사령관 혼자 생각이란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게 요지입니다. 그 요지인데 예.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증인한테 이런 실시간 위치 추적 부탁하는 거 보니까 이 친구 이거 좀 이상하네 들었으면 피고인 부하의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지금 피고인 부하한테 책임 전가하는 거 아니시죠? 아니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끼리 얘기하세요. 이번 판도 졌다. 저거를 사실 지기현 부장판사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말 홍장원 증인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멋있네. 지기현은 그냥 뭐 배고프세요? 뭐 좀 쉬었다 하지 밥 먹고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촌철살인 같아. 근데 너무 쓰레기 아닙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윤석열. 너무 명백한 거짓말 그리고 책임 떠넘기기. 책임전가. 야 정말. 근데 통쾌하긴 하네요, 진짜. 통쾌합니다. 촌철살인. 네. 그러니까요. 피고인이라고 호칭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난 그게 좋았어요. 네. 피고인. 네. 누구한테 법정 떠넘기나요? 안에서는 공식 명칭 피고인이에요. 네. 그 본인이 아니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요지입니다. 그게 요지는 맞는 거야.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고분고분해. 상대가 세면 고분고분합니다. 예. 윤석열이 요렇게 달아줘야 돼. 맞아요. 세게 달아야 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체포 명단에 국회의원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이 역시 윤석열은 최소 무기징역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윤석열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좀 애매하거든. 윤석열 누군가한테 떠넘겨야 되거든. 누구한테 넘길 수가 있지? 간첩한테 떠넘기자. 에이 모르겠다. 간첩한테 떠넘기자. 함께 보시죠. 네. 싹 다 잡아드리라고 한 것은 반국가 단체였다라고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아니 본인이 반국가 단체 나는 그때 예, 반국가 간첩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럼요. 간첩을 단체 아니 잡아드리라. 나는 누굴 잡아드리라고 하신 겁니까? 내 그 계엄 선포 담화문을 보고 네. 증인은 그 내가 다 잡아드리라는 얘기에서 이거를 반국가 단체로 이해를 했다고 지금 아까도 계속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반국가 단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공 수사 대상이 되는 뭐 간첩이라든가 방첩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기 이재명, 예, 됐어요. 우원식, 한동훈 반국가 단체나 간첩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맞지? 야, 씨, 안 도와주냐? 야, 씨, 보고만 있냐? 야, 보고만.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장면인 게 싹 다 잡아들여는 했다는 거야. 아. 야, 이건 인정했네. 중요합니다. 예. 지금 저 모양새가요. 와. 지금
그 반대 신문을 하는 피고인하고 증인하고 이제 위치가 역전된 것 같아. 아. 홍장원 증인이 피고인 상대로 신문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계속 물어보면서 그래서 지기현이 멋쩍어졌어. 아니 이건 저쪽 변호사들이 세게 할까봐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완전 역전됐어. 아니 근데 저는 걱정되는 거 하나 얘기해도 돼요? 아 좋아요. 지금 우리 최 차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거는 그 말은 했다라는 거야라는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기현은 이걸 못 알아듣고 있을까봐 혹시나 했다는 거네 이런 게 아니라 저 점심시간 몇 시간 뭐 이러고 있을까봐 혹여나. 아 그럴까? 재판장이 이걸 알아먹어야. 아니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그냥 이거 인정한 거잖아요. 그냥 그런 거지. 안 들려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걱정되는 거. 아 요거는 나는 거의 이제 자백으로 봤거든요. 협력이지 요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예. 싹 다 잡아들이라는 했는데 그 대상이 본인이 이제 간첩이다 간첩이었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그런데 실제로 메모가 이게 홍장원 차장한테만 간 게 아니잖아요. 네. 경찰청장한테도 갔고 다른 그렇습니다. 사람한테도 갔고 세 다 명한테 갔어요. 갔어요. 네. 그 여인형 그 핸드폰에도 나와 네, 있고. 복수로 확인이 그러니까 됩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증인 신문 내용 바탕으로 특검에서 지금 최욱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짚어가지고 의견서 담을 겁니다. 아, 그리고 피고인이 뭐라고 하건 이 사건은 사실관계 확정이 되는 맞습니다. 사안이어서 네. 그 문제는 없죠. 예. 네. 자 그리고 인성 쓰레기 윤석열 모습 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또 있어요? 예. 여기 마지막 장면이에요. 아, 그래요? 예, 윤석열 대 홍장원의 마지막 작품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이제 워낙 당한 게 많잖아 지금. 계속 당했잖아. 그러니까 윤석열이 네. 회심의 카드 딱 꺼냅니다. 근데 그 카드가 진짜 졸렬해. 예. 너가 지금 이렇게 폭로하는 거 내가 너 잘라서 그런 거지? 너 안 잘렸으면 이러지 않았을 거잖아. 나한테 섭섭해서 이러는 거야? 마지막 카드로 진짜. 딱 꺼냅니다. 함께 보시죠. 어쨌든 6일부터 이제 뭐 국회 가서 또 민주당 의원들하고도 만나고 뭐 휴대폰도 찍게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증인이 만약에 해임되지 않고 네. 1차장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면 네. 그래도 이렇게 했을 거로 생각이 됩니까? 그 졸렬해. 12월 6일 날 정보위원장부터 전화가 왔는데 그럼 정보위원장한테 거짓말하거나 숨겨야 됐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뭐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12월 5일 오후에 해임 통보를 안 받았다면 어? 그 국정원 저 비화폰도 막 이렇게 오픈시키고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본인은? 방금 대답 안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냥 대답 안 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제가 드리시고 싶은 말이 있긴 합니다. 예. 이상 이상입니다. 혹시 할까봐 마음 변할까봐 이상입니다. 무슨 얘기가 정리해. 핵식도 변심할까봐. 저 하고 싶은 얘기 했었어요. 했어야 돼. 해야 돼. 정말 해야 돼. 궁금하네요. 조금만 더 긁었으면 그러니까. 했을 것 같은데.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나왔을 것 같은데. 네. 조태용 국정원장의 범죄 사실에 이 부분 빠졌거든요. 홍장원에 대한 사직 강요. 저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부분이 빠졌고 사실은 윤석열은 그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홍장원을 저렇게 해임시킨 게 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라도 저 부분이 전 추가 기소가 돼야 된다. 홍장원 1차장이 법리 그 원칙에 따라서 일을 했는데 그 사직을 시킨 거잖아요. 저 부분 문제가 됩니다. 법리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통쾌하네요 자, 어쨌든. 네? 통쾌하다고요. 통쾌합니다. 아까 이하상 변호사 그거에서 이제 눈기 버렸는데 네. 저걸로 좀 기분 좋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려운 질문 들어갑니다. 자, 지금까지는 뭐 같이 웃고 떠드는 것 같은데요. 이용우 의원님 그리고 강성필 부대변인님 요 얘기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검찰총장 대행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결정했죠. 거기에 대해서 검사들이 집단 반발했습니다. 지들끼리 뭐 시끄럽게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검사장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네.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그렇게 그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된다. 협의를 좀 해야 됐다. 뒷감당은 거기서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쾌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신났어. 이것만 다뤄 지금. 아무것도 안 다뤄. 이것만 다뤄. 이겨.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김용민 의원은
충분히 사전에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그 이야기 나눈 것을 좀 가볍게 들었던 것 같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언론이 이것만 다룬다고 지금. 그러니까요. 저는 자 일단 제가 미리 질문하기 전에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 주장 그리고 법사위원들이 이야기하는 주장 다 일리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양쪽이 다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런 거 중요한 일은 함께 좀 치밀하게 전략을 세워서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니까 그 이슈가 묻히지 않게 요거는 이제 귀국한 다음에 좀 했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말이 맞아 안 맞아? 이게 합리적이 아니야. 네. 합리적이잖아. 네. 이게 합리적이야. 그리고 법사위원들은 충분히 우리 이야기 나눴고 이거 지금 상황이 너무 시급하지 않느냐. 얘네들 준동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 이게 합리적이 아니야. 합리적이죠. 합리적이잖아. 예, 내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양쪽 다 가능한 주장인데 이런 것들을 좀 물밑에서 좀 이야기를 해서 조율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옛날부터 맨날 이 얘기하잖아 내가. 네. 두 분 나와주세요. 네. 먼저 일단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지도부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는 거고 법사위원들은 또 법사위원들의 나름대로 입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내에서 사실 검사장들 징계해야 된다. 또 뭐 고발해야 된다. 이런 컨센서스는 다 있습니다. 다만 시기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사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가지고 부정적인 여론이 더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 법사위원들로서는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줘야 되는 필요성을 느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를 설득하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지도부 입장에서는 또 서 있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네, 대통령 네. 해외 순방 중에 네.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의 각자의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 이게 네. 언론에서 이것만 얘기하는 건 내가 과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만 다루잖아요. 네. 이게 얼마나 바보 같냐는 거예요, 저는. 특히 종편 나가시면은 네. 많이 다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그런 건 있죠. 사실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번에 하고 이번 주에 하면은 쟤들이 국민의힘이 공격하고 또 다음 주에 하면 공격 안 할 것 같습니까? 언제든 해야 될 일은 또 해야 되고 네. 언제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공격할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나름대로의 그 법사위원들은 판단을 해가지고 네. 할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소신껏. 네. 아니, 이게 지금 최 의원께서 얘기한 그 내용 그대로인데요. 사실은 내용을 다 발언을 다 들여다 보면 그냥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네. 근데 딱딱 뽑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쌈 붙이듯이 카피를 뽑아가지고 이제 헤드라인 내보내고 이런 것들이 좀 맞아요. 문제다라는 생각이 네. 한편으로 들고요. 그건 아시잖아. 그러니까 네. 이런 거를 최소화하자는 거지. 싸움 아시잖아. 에이그 의원님도 건덕지도 없이. 의원님도 참 그래. 알잖아.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네. 아니 왜 그 예를 들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나는 화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은 다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럼 법사위원들 아니 왜 그렇게 했어? 아 우리는 조율해야지. 참 답답하네. 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네. 그러네요. 아니 근데 그러네요. 근데 법사위 차원에서 저는 이제 제3자적인 그 시각에서 법사위 계속 그 진행하는 와중에 검사장들의 집단 성명이 발표되자마자 법사위 차원에서는 고발 얘기를 했었고 논의를 했습니다. 네. 그 당시 그리고 정성호 장관님이 이제 법사위 회의 잠깐 오셨을 때 저희들 모였을 때 그때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네. 장관님 계신 자리에서도 이것은 고발해야 되는데 네. 그런데 공수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대해서 수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검찰이 스스로 수사를 하거나 기소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그러면은 경찰이 수사건이 있고 그럼 국수본에 고발을 해야 된다. 그런 논의는 계속해서 했었거든요. 장관님 계신 자리에서도 했고 네. 법사위에서도 계속 했었습니다. 네. 제가 원내 부대표로 딱 이것만 말씀드리면 네. 그 고발을 해서는 안 된다라거나 또는 고발할 대상이 안 된다라거나 또는 책임 추궁이 이제 조금 소강 상태니까 일단은 좀 상황을 보자라거나 뭐 이런 취지는 전혀 아니고요. 네.
대통령 순방 기간에 네. 자꾸 다른 이슈로 맞아요. 네. 이러면 그 성과들이 좀 묻히는 거에 맞습니다.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 왔으니까 네, 맞아요. 타이밍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지점을 그 언급했던 거고 네. 그 지점과 관련해서 또 김용민 간사 등 포함해서는 네. 기존에 좀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네. 사실 그 시기까지 상이한 건 아니니까 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의견을 좀 주고받은 거기 때문에 네.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네. 아니 그게 문제될 거 없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이렇게까지 심각한 문제야. 아, 근데 이제 우리 당원하고 지지자들은 사실 검사장들이 잘못했는데 음. 이것도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사들이 또 준동한다. 계속 또 준동하고 네. 반발하고 맞죠. 유언비어 퍼뜨리고 그걸 이어받아서 국민이 또 공격하고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 또 떨어지는 거기 네. 때문에 또 적절한 타이밍에 대응을 또 해줘야 된다는 네. 그런 여론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거는 아까 반드시 할 거예요. 네. 네.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제 3자 입장에서 민주당 당원이 아니니까 아들의 입장에서 아들의 입장. 그러니까 대통령이 순방 중이니 이걸 타이밍만 잘 맞추면 사실은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조금 이제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그게 정무적 판단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 원내대표는 아무래도 이제 원내 전체를 이렇게 운영하는 입장이니까 정무적 판단을 하시는 부분이 좀 큰 것 같고 법사위원들은 이제 이게 원칙이니까 저는 동의해요. 그거 해야 된다고 보는데 원칙적 부분을 하는 부분이 좀 앞서다 보니 타이밍이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욱 씨가 우려하는 거 저도 같은 우려예요. 아 그래요? 물 밑에서 협의를 하고 네. 행동을 옮기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전혀 없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거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종편이 계속 공격을 하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좀 더 소통을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맞아. 오늘 두 분이 가시면서 악수도 하고 이러면 소통하고. 둘이요? 그럴 일도 아닌데 두 분은 뭐 그럴 그런가요? 영향력도 없고 두 분은. 네. 원내대표단과 예를 들면 뭐 법사위든 어디든 상임위 간에 소통이 좀 잘 이루어지면 네. 사실 이게 큰 문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족의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이런 생각 바꿨으면 좋겠어요. 검사장 나부랭이들을 고발한다고 그게 뭐 그렇게 큰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렇게 언론에서 나도 그렇게 참 다룰 일부러 일인지도 그래. 모르겠어요. 예, 저도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니 법을 위반하면 누구든 그러니까. 수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는 그냥 그 수사 받으면 되잖아요. 본인들 수사 잘한다니까 나가서 네. 핸드폰도 압수 당하고 네. 가서 조사 받고 네. 기소 당해가지고 재판 잘 받고 네. 그러면 되지. 뭐 검사장 고발했다고 해서 그게 네. 큰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 해수부 국장 어떻게 고발했다고 난리 난 적이 있냐고. 없죠. 없잖아. 없어. 근데 심지어 이런 건을 수사했던 애들이 검사야. 그러면은 더 별일 아닌 거지 이거는. 그렇지. 맞아. 난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또 그 박철우 서울 신임 중앙지검장 중앙지검장. 이 출근길에 기자들이 뭐 또 항소 포기 관련해 갖고 막 묻는데 기자들이 또 이 박철우 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또 엄청 날카롭게 많이 물어보더라고. 아 그래요? 와 날카롭대. 그 장면을 좀 잠깐 한번 보고 우리 또 검사 출신님께 한번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함께 좀 보겠습니다. 항소 포기 사태 당사자가 지검장에 구임하는 만큼 내부에서도 반발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인데요. 좀 조직 안정화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예정이신지요? 그 검찰 구성원들께서 반발하는 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조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듣고 존중하겠습니다. 그 이제 여당에서는 반발 검사들 이번에 반발한 검사들 징계하겠다는 이제 주장도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신지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반발한다는 그 어떤 검찰 구성원의 어떤 생각과 정서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널리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검찰 구성원들의 그 반발을 이해한다고는 하시지만 사실 지금 항소 포기에 관해서는 정확한 입장을 말씀 안 해주고 계시거든요. 좀 어떤 입장이신지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저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퍼져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게 정확하지 않은가요? 여기서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습니다. 당시 항소 포기 결정이 맞는 징그러워. 거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담당 책임자셨는데 항소 포기에 대해서 검찰 구성원들께서 많이 반발 수긍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입장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와, 아니에요? 그러네. 아니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네네. 항소 포기가 적절했다고 보시는지를 저희는 여쭙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오늘 저기 중앙지검장 그 취임하는 거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저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와, 참. 예. 야, 그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장면이에요. 윤석열한테 저렇게 질문 좀 하지. 예. 그때는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입 닫고 있더니 뭐 하는 짓이에요, 진짜. 아 근데 지금 이제 박철우 신인 중앙지검장에 대해서 뭐 한동훈 등등 검찰주의자들이 엄청나게 세게 비판을 해서 저는 뭐 이분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싶지는 않은데 저는 이번 대답은 정말 짜증이 많이 나더라고. 공감. 아니 왜 이해해줘야 돼? 집단 반발하는 검사들을. 아니 그리고 왜 지가 나서가지고 정치권들도 이해해야 된다고 왜 본인이 캠페인을 해? 아니 내가 지금 이런 말하면 나는 욕 먹겠지. 이분 좋아하더라고 또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나는 근데 정말 화가 났어요 이거 보고. 그러니까 이제 지검장 취임하셨으니까 이제 원론적인 답변하시고 이제 뭐 대변인 통해 가지고 또 답변을 하겠다라고 하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조금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친절하신 분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아, 친절하면은 그냥 아웃백에서 일해. 어서 오세요. 사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아니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 박철우 30기 그 검사이고 박철우 스타일이에요 저게. 그리고 항소폭이 지금 본인이 당사자인 것, 그러니까 언론에서 당사자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전혀 네. 아니고 제가 아니에요. 보기에는 아. 왜냐하면 대검 반부패 부장은 총장의 참모, 그러니까 대검 차장의 참모이기 때문에 본인 의견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건은 항소포기는 대검 차장과 중앙지검장 둘이서 결정한 겁니다. 네. 그래서 박철우 뭐 지금 검사장이 이 사건에 뭐 자기가 막 네. 나서가지고 항소포기를 사실과 주도했다고 다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박철우 입장에서는 지금 뭐 조직이 좀 약간 혼란스럽고 하니까 저 정도 수준에서 아, 그래요? 좀 이렇게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발언인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국민의 입장을 생각해야 된다. 네. 그 박철우 검사가 막 그렇게 반윤으로 선명하게 무슨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개혁적인 검사로 보기도 어렵고 네. 그냥 굉장히 전형적인 검사인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친윤은 아닌 것이 다행이다. 네. 저는 그 정도로 보고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봐 다 나 욕하거든. 왜 박철우를 까냐고. 아니 왜 박철우를 왜 이렇게 또 좋아해? 나는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 아니 세상에 집단 반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검찰만 이해를 해줘야 돼 매번. 검찰이 뭔데? 그러네. 근데 나를 욕하잖아. 다. 이 재밌다니까 이런 거 보면. 근데 항소폭이 당부에 대해서 저렇게 집요하게 질문하는 게 좀 언론에 대해서도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그렇습니다. 있네요. 네. 저렇게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저희 검찰의 시각이에요. 프레임, 검찰 시각이죠. 네, 검찰 시각이에요. 네. 저게 검찰 법조 기자들이 검사들하고 친윤 검찰, 정치 검찰들하고 입장이 비슷하게 해서 질문이 저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준비한 내용이 좀 많이 있는데 요거는 다 이제 넘어가고 오늘 또 전문 기자님들 두 분이 나오시거든요. 아, 네네. 본인이 직접 취재해서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자, 우리 두 의원님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씩 들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저부터 하면 일단은 지금 법사위에서 그 사법개혁 을 출발할 겁니다. 12월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오희대 지기현의 이 저런 이 말도 안 되는 부적절한 재판 진행이나 그동안의 행태들을 이제 바꾸고 사법개혁을 제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참 그 사법개혁, 검찰개혁이라는 게 참 어렵네요. 네, 진짜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용우 의원님. 민생 얘기 한 가지만 하면요. 네.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산업안전 산재 예방을 계속 강조하고 계셨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기후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내용들을 7개나 처리하고 왔습니다. 법 제도 정책적으로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마련하겠다. 민주당이 앞서서 하겠다. 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뭐야, 저 다 가네? 여기 남아있는 사람 한 명도 없네. 뭐야? 저분은 뭐 하시다 가는 거죠? 종편 가시나? 오늘 안 가시죠? 이따 가야죠. 배웠으니까 더 써먹어야지. 써먹어야지. 싸워야 혼내줘야지. 네.